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요일 아침에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는 이번 주는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시작이라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미리미리 예습을 해야 되겠죠.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수감사절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추석날과 같은 미국의 연휴죠. 네네, 그렇죠. 예,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목요일에는 휴장을 했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면서 증시 자체는 그렇게 썩 활발하거나 그러진 않고 조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주일 맞을까요, 선생님? 네, 사실, 추수감사절이 끼어있는 월요일부터 월가의 대형 플레이어들, 소위 말해서 선수들은 이미 일찍 휴가를 가거든요. 네. 집으로, 또, 여행. 그래서 큰 손들이 없는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굴곡이 없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면을 보자면 거래량조차도 작년 성탄 연휴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휴가를 많이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그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번 주는 크게 약 3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게 미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 월가에서도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이 증가세를 혹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죠.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거의 미국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차 엔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그 둘 중에 하나. 미국은 연준이 긴축을 인하여 갖고 내려 누르는 바람에 잘 못 크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또 눌려갖고 못 크고 이게 세계 경제 쌍두마차가 지금 빌빌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도 힘들고 중국 경제만이라도 잘 나가면은 비록 미국의 긴축 와중에 있다 할더라도 미국의 경제나 미국의 정치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겨울철이 접어들잖아요. 네. 겨울철에는 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도 이제 확산이 더 빨라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끝날 때까지는 중국의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참연이 확정되기 전 우리나라로 막 국회에 열리기 전에 그럴 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락다운을 강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숫자가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락다운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게 조금 안도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국은 코로나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락다운을 점점 넓혀가고 또 계절적으로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조금 좀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시기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미국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한번 풀어놨는데 그걸 다시 조인다. 이게 거의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건 또 중국 정부에서 일종의 Q1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증시보다도 당분간은 중국 증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상대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또 금요일에 지준율을 또 인하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 정권은 뭐 3기를 보장받은 상황에서 사실 전국도 요새 시위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그만 풀어라. 네네. 뭐 병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빠를 것 같다 하면서 상당히 이런 시민의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민의 이런 저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그게 뭐 중국 증시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의사록입니다. 11월 2일, 3일에 있었던 그 FOMC 성명서가 아니라 이제 보드진들, 이사진 18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한 그 일종의 속기록을 공개한 건데, 이 공개하기 전에는 주초의 월화수 증시는 이게 부담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해 1년 내내 의사록이 공개되면 항상 증시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증시가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이미 그 의사록이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의사록 공개됐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순탄하게 이제 나온 게 이제 다행인데, 이번에 조금 새로운 게 발견된 거는 연준 멤버들이 내년 경제 침체에 대해서 한 발짝 좀 가까이 더 갔다 하는 게 조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채금리로 이제 하락으로 나타나고, 달러 약세로도 나타나고,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증시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시기였다 그러면은 이번 의사록 발표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내려오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 경제 침체 이거를 반영하는 증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좀 방어제 쪽이 강하게 상승하고 기술주 쪽이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런 건 볼 때 그렇게 시장은 조금 방향을 틀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있으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와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건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다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는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G7이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G7 국가와 EU 이들 나라들이 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캡을 씌우는 것이 생각보다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호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쉐보른이 이 시설에 대한 정비 허가를 받았다. 이런 뉴스까지, 이게 더해지면서 국제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런 흐름은 다음 주 오페크 회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 월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국제유가는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산과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 이것을 좀 더 크게 이제 그 가격에 이제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다가 사우디에서 뭐 오페크를 이제 주도하는 게 사우디니까 오페크를 통해서 감산을 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잠깐 나왔었어요.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서는 이제 부정했죠.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사우디가 부정은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사우디가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조금 변수를 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지난번에 기총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우디 왕실자가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만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누그러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총에서 들어와서 한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인 가시크주 살인 사건, 그게 대구로 지목돼갖고 미국에서 이제 재판인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를 면책을 해줬어요. 아하.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 설사 연루된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 권한에서 이것을 면책한다.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사실 사우디 왕세자로서는, 독색 하나 풀린 거고, 상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던 건데, 서로가 이제 화해하는 이제 하고, 뭔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런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우디가 그것 중에서 감산하겠다는 것을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가에서는 사우디가 감산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변수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제 중국 코로나, 미국 경제 침체, 사우디의 바이든 대통령과 화해, 공명, 이런 걸 해갖고, 크게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 세 가지가 이번 주 증시의 이렇게 이제 핵심 테마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개별 종목 이야기를 좀 하면 테슬라가 목요일에 약 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별다른 재료는 없었고 시티은행이 테슬라의 목표 의견은 기존의 매도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했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올랐는데 시티은행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17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종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티은행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올랐다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혹시 그동안은 2주, 한 달 넘게 테슬라가 나스닥 지수를 어떻게 보면 거의 바지크랭이를 잡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분위기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사실 제가 테슬라가 잠시 크게 이제 상승했을 때는 저도 저희 회원방에다가 테슬라가 그동안 나스닥을 못 올라오게 했기 때문에 만일 테슬라가 좀 더 반등한다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마저도 상승으로 갈 수 있다. 네, 테슬라가 물론 나스닥 지수의 비중도 크지만은 이 분위기 메이커도 되거든요. 예. 테슬라가 크게 올라가면은 다른 빅테크들에 대한 그 초심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좀 변환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금요일에서는 다시 지지부진하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가에서는 150달러 정도를 다 적당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단기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만약 증시 자체, 지수 자체가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도 150달러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테슬라가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금요일에는 비록 한 3시간 정도의 짧은 거래 시간이긴 했지만, 애플이, 금요일 하루만 보면 발목을 잡았는데, 애플이 하락한 건 중국의 팍스콘 그런 뉴스 때문이겠죠? 그렇죠. 중국의 코로나 확산, 또 경제 락다운, 또 확산, 팍스콘 공장 문제도 있고, 이런 걸로 할 때, 제조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생산에. 네.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렇게, GDP 프로젝션도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대중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도 예상보다 대중할 것이다. 사실 금요일 테슬라도 중국에 조금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봐요. 네. 중국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국 쪽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도 테슬라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주식들, 대형 주식들이 내려가니까 나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지수도 따라서 하락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것이 미국의 기술주들, 테슬라, 애플, 이런
대주주들의 하방 압력은 좀 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앞에서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월가의 대형 뭐 헤지펀드나 이제 투자은행의 그 매니저들은 그 땡스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절 휴가를 연휴를 맞아서 휴가를 많이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실 빅테크의 흐름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금요일 약세, 뭐 목요일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월가 이 매니저들의 휴가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에 이제 빅플레이어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월요일 아침부터 나타난 증시, 장세가 월가의 출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빅플레이어들이 떠난 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움직이는 증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숏 베팅보다도 롱 베팅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뭐 숏과 롱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초단타, 단타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지금 증시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이 헤지펀드들이 특히 테슬라와 애플 이 주가는 좀 하락을 더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다음 주 일정 중에 중요한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12월 FOMC까지 약 2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을 좀 더 눌러서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또 잡기 위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 본인은 이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시 수준이 거의 지난 8월 달에 잭슨홀 거기에 거의 접근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증시를 한번 좀 냉각시키는 그런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후 2시인가요? 파월 의장 연설인데 그때가 증시가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가 거기서 꺾일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증시는 월요일부터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한 3일간 먼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PCE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으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텐데 이 일정이 바뀌어서 목요일에 나오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지금 클리브랜드 홈페이지를 보면 PC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 다음날 금요일 11월 고용지표가 아주 중요한 그 증시의 가늠대가 되겠죠? 네네, 그렇죠. 난방 페이롤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PC는 바로 지난번에 나왔던 CPI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증시에서 바라보는 연준이 바라보는 중요도는 PC가 CPI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바라보는 그거는 PC보다 CPI를 더 중요시 봐요. 근데 어쨌거나, PC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증시에 파고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데, 금요일 고용지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난방 페이롤 수치가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대형 기업들의 해고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난방 페이롤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철로 적어 들어갔고, 접객업소,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업종의, 직원이 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난방 페이롤은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목요일, 원래는 목요일인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잡리스 클레임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주 이동평균 그 실업수당을 청구한, 신규로 청구한 건수가 약 22만 7천 명이었는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24만 건을 넘어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난팜 페이로를 사전에 미리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난팜 페이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지만은, 위클리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최근 업투데이트된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죠. 예.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는 파월의장의 연설, 뭐 누구나 다 이분 최근에 뭐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많은 페드 지역 연준 총재들이 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금요일 고용지표, 이 부분 때문에 증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여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자, 오늘은 뭐 큰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선생님도 휴가를 가셔야 될 테니까 짧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뭐 우리 투자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여전히 그 정치가 지금 방어주 쪽이 선방하고 있는 그 흐름은 당분간 계속된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최근에 국채금리 달러화가 급격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스닥 지수가 그에 걸맞게 올라가지 못했대요. 그 얘기는 속 내부적으로 그만큼 약하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치의 지금 주요 지수들 중에 다우지수는 거의 매일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 1월달 고점으로부터 불과 2% 하락만 했을 때는 있죠, 현재. 그래서 지금 증시 월가에서 관심 뭐냐면은, 올해 안에 다우지수가 어쩌면은, 올해 1월달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2%만 더 올라가면 1월 고점이니까. 다우지수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우지수 쇼치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유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우지수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강한 놈에게 쇼치는 건 위험하고요. 쇼트 치려면은 가장 약한 놈에게 쇼트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우지수는 여전히 강한 강성세가 계속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P가 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거기에서 상당히 지금 연간 차트로 봐도 바닥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국채금리나 달러화 하락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 분위기, 뭐 수요일날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일정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갖고 전체 증시 분위기가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웬만하면은 뭐 물타기나 뭐 이런 거는 새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떠올랐거든요. 뭐냐면은 이 상품이 있잖아요. 커머디티 관련 ETF. 이것에 올해 말로 이제 종결하고 내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거주자가 커머디티 ETF를 매주 매도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10% 더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커머디티 ETF를 갖고 있거나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올해 12월 말 안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내년 1월로 넘어가면은 10% 일단 손해를 보고 손실로 매도를 했어도 10%를 했을 때인데요. 한마디로 그거네요. 미국 정부가
상품으로 유입되는 돈을 차단하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원유, 뭐, 금, 예. 은, 뭐, 곡물, 철광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뭐, 내추럴 가스도 있고, 뭐, 이런 커머디티 직접 관련되는 ETF. 이것은 하여튼, 텍스 10%가 내년 1월부터 이제 적용되고, 근데 그때부터는, 손실을 봐도 100% 세금을 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해 내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헤지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크게 못 벌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올해 안에 이거를 팔고 내면은 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텍스 절세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식 투자에서 그 손실을 보면은 3,000불인가 그 세금 공제를 줘요. 예. 3,000불을. 그래서 단 3,000불에라도 세입하려고 그러면은 올해 안에 손실을 확정해라.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담은 얼마라도 좀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올가에서는 이 로스 텍스 셀링이 이 규모가 당장할 것이다. 이제 12월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자, 테슬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평가손이 5,000불이다. 그렇다면 그냥 한번 매도했다 다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네. 네. 일단 세금 공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평가손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 매매손으로 확정을 해서 세금 공제를 받고 곧바로 다시 산인 한이 있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결론 내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꼭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올가에서 이 텍스 셀링이 12월 달 되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은 매도나서 돈 주는 상인이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2월 중에 ETF,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품 관련, 그러니까 원자재, 코모디티, 이제 이런 상품 관련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매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취 수수료 약 10%를 떼니까 그걸 잘, 마무리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매매 손익 기록했을 경우에 3,000달러의 세금 공제가 있으니 그 점을 감안하셔서 확정 손을 내고 다시 뭐 다른 종목을 사든 아니면 그 동일한 종목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 공제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시험주가 현재 지금 S&P가 지금 4,050 정도 가 있잖아요. 예. 내년부터 증시가 빵빵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뭐, 3,000불 뭐, 그거 안 타먹어도, 방송하더라도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 월가의 모든 웬만한 그 대형 투자 기관들은 지금 현재 4,050보다도 훨씬 더 낮게 어느 지점에 내년에 갈 수 있다. 심지어는 3,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좀 더 중도적으로 보는 그, 이제 분석가들도 3,500 내지 3,600은 한번 또 갈 수 있다, 내년에. 네, 그런 이제 전망이 대기록이기 때문에, 네, 텍스, 셀링,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지금 미국 현지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데, 선생님, 밤늦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생님도 추수감사절 연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니까 일단 먼저 제가 오늘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주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 그 다음에 PC 이미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죠. 고용지표, 페드의 연말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상황에서 조금만 넘어서도 증시는 상당히 좋게 반응할 가능성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그다음에 가능하면 주중에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가의 이벤트 밑에 더보기 눌러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